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쉐보레 올류 말리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1.5L 터보 사양이고요. 트림은 최고급 트림인 LTZ입니다. 말리부는 쉐보레 브랜드의 쉐보레의 대표 중형 세단인데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팔라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말리부는 1세대에는 1964년에 데뷔를 했는데 4세대인 1983년에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름이 사라졌다가 1997년에 5세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5세대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굴림 방식이 앞바퀴 굴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 보시는 모델은 9세대입니다. C형 말리부는 플랫폼도 완전히 갈아탔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GM은 중형 세단을 위해서 입실론 2 플랫폼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E2XX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2XX가 입실론 2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E2XX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강성은 높이고 무게는 낮추는 것인데 차체 중량이 100kg 이상 줄었어요. 100kg 이상 줄었어요.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심심치 않게 100kg 이상 줄는데 말리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스타일링은 예상한 것처럼 최근 쉐보레의 패밀리로 그리고 까마로와 좀 더 비슷하게 변했죠. 임팔라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쪽은 굉장히 슬릭해지고, 요즘의 추세와는 달리 요즘 나오는 많은 신차들은 그릴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말리부의 경우에는 그릴 부분이 좀 가늘고 길게 퍼져 있습니다. 헤드램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말리부의 경우에는 차가 크니까 헤드램프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요즘 추세와는 좀 달리 헤드램프와 그릴이 좀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좀 더 슬릭하다고 해야 되나? 마치 아주 매끄럽게 다듬은 것처럼 앞부분이 매끈하게 빠졌습니다. 한국 GM은 쉐보레 올류 말리부를 발표하면서 전장이 중형급이 아니라 준대형급에 가깝게 차체 사이즈가 길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차체 사이즈를 일단 소나타나 SM6랑 비교를 해보면은 전장이 눈에 띄게 길죠. 그리고 휠 베이스도 가장 길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전폭은 가장 좁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이나 휠 베이스의 경우에 그랜저나 K7과 이제 비교를 해봐도 거의 근접합니다.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925mm인데 그랜저는 4920mm로 더 짧죠. 그리고 K7은 4970mm로 말리부보다 약간 길어요. 그리고 전고는 동일하고요. 휠 베이스도 말리부가 2830mm인데 이것도 그랜저나 K7보다 10mm, 20mm씩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근접한 사이즈죠. 뒤의 디자인은 앞에 비해서 좀 깔끔합니다.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퍼 아래쪽이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인데 상대적으로 뒤는 좀 깔끔하죠. 이 트렁크 끝은 약간 높여서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LTZ 배지는 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1.5 터보라 그 모델인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따로 이렇게 1.5 터보라는 배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로 콘택트이고 사이즈는 245의 40R 19입니다. 이게 약간 재밌는 게 이 말리부의 타이어 사이즈는 16인치, 17인치, 그리고 18인치가 없고 19인치입니다. 이거 뭔가 약간 아이오닉이나 니로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니로랑 아이오닉도 그 중간에 휠 사이즈가 없잖아요. 이 말리부도 지금 그렇고 이 16인치 타이어는 사이즈가 205에 65R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16인치에 205 끼면 진짜 폼이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말리부의 경우에는 휠 사이즈에 따라서 타이어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스톤이고 17인치는 한국 타이어, 그리고 19인치는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컨티넨탈 프로 콘택트는 트레드웨어가 400인데 요즘에 하도 이 트레드웨어가 높은 순정 타이어가 많아서 400이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타이어는 또 메이드 인 슬로바키아입니다. 실내는 쉐보레 느낌이 많이 나는 차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예전에 비하면 마무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소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쉐보레 차는 저는 실내를 타면은 뭔가 약간 좀 거칠고 좀 뻑뻑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신형 말리부는 뭔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편해졌어요. 거기다가 1열에 탔을 때 그러니까 공간이 좀 넓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차는 커도 운전석에 앉으면
뭐가 좀 좁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리부는 그렇진 않네요. 이 말리부의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를 보시면 참 대시보드에 멋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이쪽 부분 대시보드는 막 여러 가지 선들이 겹쳐 있어갖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멋있죠. 이거 앞범퍼 디자인과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눈에 잘 띄는 이 대시보드라든가 눈에 잘 안 띄는 이 아래쪽 부분까지 비교적 균일한 편이에요. 스티어링 운전대의 경우에 약간 좀 큰 편이고 이 스포크에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쪽에는 그러니까 주행 관련 장치들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AEB 경고 장치 조절 차선 이탈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음성 인식과 트릭 컴퓨터 조절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예, 시트의 가죽의 질은 뭐 평범한 편인데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괜찮습니다. 이 쿠션이나 이 등받이 부분에 허리 양쪽 옆구리를 잡아주는 게 딱 앉으면 뭔가 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느낌만 보면 시트가 좀 작은 듯 하지만 그렇다고 착자감이 나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시트는 좀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쿠션은 좀 약간 있는 편이고요. 오래 운전을 해도 그렇게 피로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조절은 전동식이고요. 이 말리부는 이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곡선을 많이 줘서 이렇게 하여튼 멋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이것저것. 유리는 1열 양쪽이 전부 상하향 원터치이고요. 이 수납 공간은 괜찮게 마련해 놨어요. 일단 여기가 조금 깊고 약간 좀 깊으면서 넓고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의 경우에는 이쪽 편에 큰 병을 넣을 수 있게 구획을 나눠 놨고요. 이 깊이나 폭도 충분합니다. 이 말리부의 경우에는 이 도어 힌지도 되게 깔끔하게 이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이 도어 힌지 보면은 마무리가 되게 좋아요. 이 C클래스보다 좋은 것 같아요. 도어 힌지만 보면. 그리고 이 페달의 경우에 이왕 할 거 좀 브레이크도 좀 금속을 하지. 가속 페달만 금속을 입혔네요. 그렇다고 브레이크 페달이 접지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 고무가 표면이 오돌토돌 하잖아요. 그래서 신발이랑 딱 잘 붙어요. 오르간 타입이면 더 좋았겠죠. 가속 페달이. 그리고 이 풋레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는 저게 좀 좁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쪽 왼쪽에 공간이 더 있어서 발 놓는 공간은 뭐 충분합니다. 지금 모니터는 전원을 끈 상태입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는 이쪽 귀퉁이에 시계만 조그맣게 나오네요. 모니터 전원을 끄려면 약간 좀 길게 눌러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모니터 내비게이션이고요. 이게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의 경우에 이런 큰 메뉴가 있는데 일단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비교적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이쪽 편에다 좀 꺼내놨고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명칭 검색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또 주요 메뉴 들어가고요. 위치 검색, 최근 검색치를 행신고등학교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내 시작을 누르잖아요. 음성 안내 시작합니다.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도 분할 같은 거 그러니까 요 맨 위에 있는 이 3D 이걸 누르면은 요런 분할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 2D 이거는 이제 양쪽 모두 2D고 2D 3D는 바뀌는 거죠. 2D 3D 이거는 3D 2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분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음소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 메뉴가 사용하기 좋게 UI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하철 검색도 따로 이렇게 메뉴가 있네요. 제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을 안 해봐서 요즘 나오는 보면은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건 좋네요. 그리고 뉴스가 또 따로 있군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큰 화면이 나오는데 안내 설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본인에 맞게. 예,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 화면에 들어가면은 오디오는 이게 지금 라디오 화면이고요. 이거 여기 그러니까 센터페시아 이 디자인을 아주 간소화하는 대신 이 모니터에다 완전 다 통합을 시켜버렸죠. 예, 뭐 발레 모드도 있네요. 이거 제규어인가? 이 말리부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의외로 이 메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차량에 들어가면 또 메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유해가스 방지 설정만 해도 지금 이게 한 5개네요. 와. 김소리 자동 암띠유리 김소리 자동 제어도 있고 와, 이것도 고감도 저감도가 있네요. 이거 충돌 감지 시스템도 자동 충돌 대비가 있고 전방 보행자 감지가 있는데 전방 보행자 감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앞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 계기판 경고음이 울리면서 계기판 저 아래쪽에 사람 표시가 뜹니다. 예, 레인 센싱 와이퍼도 있고요. 이거 왜 꺼놨지? 예, 대략 메뉴는 이렇습니다. 이거 좀 후반가. 이렇게 많어. 가이드라인 당연히 있고요. 심볼 당연히 있고. 예, 뭐 메뉴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말리부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는 지금 공조 장치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다 모니터에 다 집어넣어 놓고 이 모니터 이 센터페시아 공조 장치의 경우에는 이런 버튼이 좀 이 다이얼이 좀 작죠. 작은데 이 패널 자체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되게 간단해요. 눈에 되게 잘 들어오고 손과도 되게 가깝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전대 잡다가 바로 옆에 이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것도 지금 유격이 없어요. 예, 임팔라랑 달라요. 임팔라는 막 이렇게 움직였죠. 이거는 지금 뭐 아우디나 이런 거랑 비교해 가장 최근에 탔던 뭐 아우디 A4랑 비교해도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물론 소리는 이 돌릴 때의 소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전에 비하면 다른 세월에 비하면 마무리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의 경우에 여기 이 그러니까 바람 방향 조절이 아주 간단하죠. 이거 누르면은 이제 여기 앞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위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밑으로 나옵니다. 다 누르면 전부 이렇게 전방향 다 나오는 거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온도 조절의 경우에는 15도에서 더 내려가죠. 15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약간 불만인데,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이 송풍구, 그러니까 옆에도 마찬가지죠. 송풍구의 경우에 보통 여기 송풍구에는 이제 여기 옆에 다이얼이 있어서 완전히 닫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이 말리부의 경우에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아예 닫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최대한 열 때인데, 앞쪽에 있는 걸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풍량은 그대로 한 채. 그러면 약간 좀 바람의 양이 좀 줄면서 좀 그런 게 있어갖고,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불만이에요. 옆에 양쪽 끝에 있는 것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말리부는 지금 제가 이제 에어컨을 지금 1단을 튼 상태인데, 지금 에어컨을 지금 몇 단을 틀었는지 좀 이렇게 판단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1단이고 이게 가장 큰 단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 파란불이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제가 여기 지금 그늘에 있어서 잘 보이는데, 이 낮에는 잘 안 보여요. 낮에 이 그늘 밖으로 나가면은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몇 단으로 제가 지금 몇 단을 놨는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열선과 이건 열선이고, 이거는 냉방이에요. 냉방의 불빛이 똑같아요.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보통 이 냉방 시트는 보통 파란색으로 하잖아요. 조명을. 근데 말리부는 색깔이 똑같아요. 이건 좀 별로예요. 참고로, 그리고 이 말리부의 이 냉방 시트의 경우에는 성능은 뭐 평균적입니다. 사실 뭐 냉방 시트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차나 아주 뭐 보통인 차나 냉방 시트가 뭐 성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뭐 그냥 보통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냉방 시트가 약간 좀 특이한 게, 보통 3단으로 틀면은 보통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이 말리부의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지금 등받이에 꽉 붙이면은 소리가 전혀 안 나고, 뛰면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약간 좀 특이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레버 밑에는 이렇게 좀 얕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 좀 더 깊게 팠으면 좋겠어요. 이 USB와 C-볼트는 이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는데 위치 자체는 좋은데 좀 잘 안 보여요. 예. 이 앞에, 그러니까 C-볼트와 USB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 앞에 이렇게 단자가 앞에 있는 건 좋죠. 수납 공간이 좀 더 컸으면, 깊거나 넓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요. 여기가 크기가 뭐 대략 이 정도 됩니다. 핸드폰 하나 딱 뭐 이 정도 놓을 정도. 예.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ESC랑 파킹 센서, 그리고 자동 주차 버튼이 있습니다. 이 컵홀더는 이제 이쪽에 놨죠. 이쪽에 놨는데, 보통 컵홀더가 앞에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이 쉐보레 말리부 경우에는 이 앞에가 좀 튀어나와서 이게 만약에 이게 앞에 있었으면 걸렸을 거예요. 도요타 RAV4처럼, 라브4처럼. 이 사이즈는 뭐 딱 요 TOP가 딱 들어가는 정도고요. 따로 날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뒤에는 참, 여기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레버를 또 말씀을 드려야죠.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일자식이고요. 수동 모드가 없어요. 수동 모드가 없는데, 있기는 여기 이 기어 레버 그 상단에 여기 있는데, 이게 요즘이 아니라 뭐 옛날부터 기어 레버 위에다가 이 수동 버튼을
기어레버에다가 수동 보트 있는 차가 뭐 별로 없죠. 뭐 쌍용이나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사실 거의 안 쓰는 방식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경쟁 차종들 있잖아요. 캠리, 어코드 이런 차들은 아예 수동 모드 자체가 없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 위에라도 수동 모드가 있으니까 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이 약간 있는데 이게 되게 깊어요. 그래서 만약에 키를 넣잖아요. 그럼 이게 잘 이쪽 손으로 잘 안 빠져요. 안 빼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탈착을 시킬 수가 있죠. 이 크기가 이만합니다. 굉장히 깊죠.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초기 생산 모델에 그런지 여기가 버튼이 이게 좀 움직여요. 이게 좀 움직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이 정도 크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에비앙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뭐 폭이나 길이가 넓은 편은 아닌데 좀 깊어요. 예. 이 안에는 따로 USB 같은 거 없고 이쪽 구석에 이렇게 작게 무슨 아주 작은 구획이 하나 마련돼 있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글로우 박스는 좀 작은 편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하죠. 얕아요. 예. 전 처음에 이쪽이 더 깊나 하게 동안 얕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글로우 박스는 좀 작은 편입니다. 계기판은 디자인이 별로 안 예뻐요. 그 속도계, 눈금 속도계의 뭐 시인성도 뭐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리고 폰트도 별로 안 이쁘죠. 액정에. 그리고 대신에 기능은 되게 많아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게 아마 가장 많이 보고 다니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게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오일 압력, 냉각수 온도, 배터리 전압, 차량 간격 표시 이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평균 연비, 트립 컴퓨터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 수명도 있네요. 예, 이런 거 엔진오일 수명 같은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 트립 컴퓨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게 정보 메뉴고요. 정보 메뉴에서 이거는 여기는 오디오 여기서 설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의 이 고무 이 버튼이 좀 약간 좀 뻑뻑해요. 이건 전화고 그리고 여기는 옵션입니다. 속도 경고 설정도 따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보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 목록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이게 체크를 해놨잖아요. 속도, 트립이 주행 가는 걸 엔진오일 수명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평균 속도 빼고 타이머도 빼고 이렇게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 화면에 액정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표시도 되죠. 그러니까 충돌 경고의 이 장치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자동 주차 시스템이 관련 정보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오버헤드 콘솔에는 썬루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덮개가 이만큼 열리면서 틸팅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덮개와 썬루프가 전체가 열립니다. 그리고 닫힐 때도 원터치인데 덮개는 또 안 닫혀요. 덮개는 여기를 따로 눌러야 돼요. 요거 약간 좀 번거로운데요. 물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덮개만 열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이게 이제 덮개 전용 버튼이거든요. 이러면 이 덮개만 원터치로 열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리부의 휠 베이스는 거의 준대형급에 거의 맞먹는데 휠 베이스가 길다는 건 실내 공간이 넓다는 것과 거의 비례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리부의 2열의 무릎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 무릎 공간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주먹 2개 정도 들어가요. 지금 핸드폰 여기다 놓고도 공간이 남죠. 이 K7보다는 조금 K7 무릎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2열이 그보다는 좀 짧은, 그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급에서는 아마 이 무릎 공간이 가장 넉넉하지 않을까 싶네요. 2열 시트도 착자감이 괜찮은 편이고요. 보통 2열 시트는 쿠션이 좀 보통 짧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시트의 쿠션감도 괜찮네요. 그리고 이 뒤에, 그러니까 센터 콘솔 봐서 뒤에 12V와 USB 충전 단자 2개가 있습니다. USB 2개 있는 거 참 좋네요. 그리고 2열 승객용으로 이쪽에 컵홀더가 있고요. 암레스트가 상당히 넓군요. 그리고 이 말리부는 이쪽 튀어나온 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뭐 성인 5명도 뭐 앉아서 갈만하지 않나, 편하게 앉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 도어 트림의 경우에도 2열은 보통 앞보다 많이 작은데 여기 잘 해놨죠. 참고로 2열 유리는 내려가는 거는 원터치고 올리는 거는 원터치가 아니에요. 물론 올리는 건 원터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만큼 남네요. 보통 근데 2급에서는 뒤에 2열 유리는 보통 상하향 다 원터치가 아닌데 말리부는 그래도 하향이라도 원터치가 적용되니까 좋네요. 말리부는 트렁크 용량도 상당히 넉넉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좌우 입구가 넓고요. 그리고 골프백 넣을 수 있게 양쪽 구석을 이렇게 파놨고, 그리고 이 트렁크가 이 상하로도 되게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동급에서 아마 가장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리부가 품질이 좋아졌던 게 또 뭘 느끼냐면은 이런 힌지 같은 것도 예쁘게 잘 정리가 해놨죠. 그리고 임팔라와는 달리 임팔라의 경우에는 이 시트 사이가 붕 떠갖고 막 빛이 보였거든요. 그런 차가 없어요. 되게 드물어요. 제가 그래서 임팔라 막 되게 깠는데 말리부는 그런 부분에서도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물론 그리고 이 천정의 트렁크 천정의 경우에는 이게 좀 철판이 많이 보여요. 근데 뭐 요즘에 나오는 차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보통 그냥 마감을 안 하니까 스페어 타이어 수납공간인데 따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따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페어 타이어인데 따로 이게 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이 고리를 잡아 당기면은 2열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까지 2열 시트 접으면 해치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긴 물건도 여기다 실을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엔진 소리 같이 들어보시라고 일부러 시동을 켜놨습니다. 시동을 켜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좀 적어요.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잘 되기도 했지만 이 소음이 적은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1.5L 터보 엔진은 스몰 가솔린 엔진 라인업의 최신 엔진입니다. GM이 2014년에 스몰 가솔린 엔진이라고 SG라고 하죠.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이 라인업이 3기통 1리터부터 4기통 1.5리터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말리부의 1.5리터 터보 엔진이 가장 최신 엔진입니다. 이 1.5리터 터보는 다분히 중국 시장을 좀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은 예전부터 1.6리터 엔진 이하의 세제 혜택을 줬는데 작년 10월에는 더 줬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GM이 중국 정부 발표 나고서 보도자료가 내기도 했죠. 앞으로 잘 팔릴 거다 하고서. 그리고 또 마침 또 얼마 전에는 폭스바겐이 1.5리터 밀러 사이클 터보를 내놨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GM이랑 폭스바겐이 똑같이 1.5리터 배기량을 내놨으니까 이건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엔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엔진은 1.5리터 자연흡기 엔진의 직분사 터보 버전입니다. 최고 출력은 166마력이고 터빈의 경우에는 미쯔비시가 공급을 했습니다. 싱글 스크롤 방식이고요.
최근의 트렌드처럼 배기 매니폴드의 통합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GM 스몰 가솔린 엔진의 모든 터보 엔진이 그렇듯이 최대 토크의 90%가 1500rpm에서 5000rpm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엔진의 최대 토크는 2000rpm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중저속 토크에 좀 초점을 맞춘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지대는 가스식 리프트가 아니네요. 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요즘 이게 엔진룸 열어서 정비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말리부 1.5 터보의 최고 출력은 166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5.5kgAm입니다. 네, 참고로 와이퍼 워시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쫙 퍼진, 거의 여기까지 빈틈없이 퍼지네요. 근데 좀 밖으로 양옆으로 좀 많이 퍼지네요. 이 말리부 1.5 터보 제가 탔을 때, 운전했을 때 좀 가장 두드러지다고 느낀 점은 이 공회전 소음이에요. 이 공회전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아까 엔진룸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진이 기본적으로 좀 조용해요.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그리고 방음도 좀 잘 돼 있거든요. 이거 아마 이 동급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회전은 물론 이 주행 중 소음도 아마 정숙성은 동급에서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정도로 잘 돼 있어요. 방음이. 예.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엔진들이 터보로 변해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배기량이 깡패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터보가 깡패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터보는 이제 세팅하기 나름이죠.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도 많이 바뀌는데 이 말리부 1.5 터보의 경우에는 좀 저중속 토크를 중시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최대 토크가 보통 2000rpm에서 시작이 돼서 4000rp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0에서 4000까지 최대 토크가 나오고 그 뒤후부터는 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고 출력 166마력인데 이 최대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5400rpm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터보 엔진인 것을 감안을 해도 최고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좀 낮은 편이죠. 이 말리부 1.5 터보는 이 운전 편의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운전 편의성이란 뭐 승차감이 지금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좀 이렇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재원상에는 최대 토크가 2000rpm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2000rpm 되기 전에도 이미 많이 안 밟아도 이렇게 차가 거동이 쉽게 돼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말리부 1.5 터보는 운전 편의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말리부에는 이제 자동 응급 제동 장치가 있죠. 지금 이 계기판을 보시면 차량 간격 표시라고 나오는데 지금 1.3초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차와의 간격을 이 초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대략 알 수가 있죠. 이 응급 제동 장치란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서 앞차와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상황이 됐을 때까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스스로 제동을 겁니다. 예, 뭐 제가 지금 뭐 다른 차 대상으로 시험을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이 앞차와의 간격에 따라서 이 초가 지금 이렇게 변하죠. 지금 2.4초가 되고 최대 2.5초까지 표시가 되고요. 아주 멀리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없어집니다. 최대 2.5초까지 표시가 돼요. 말리부 그리고 두드러지게 또 좋은 점이 말리부 되게 장점이 되게 많은데 두드러지게 좋은 점이 승차감이에요. 승차감. 이 새로 개발한 플랫폼이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이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댐핑은 부드러운데 상하의 바운싱은 좀 짧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도 이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안 좋은데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하고 이렇게 불쾌한 여진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말리부 1.5 터보의 동력 성능이 의외로 지금 괜찮은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변속기 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도에서 지금 8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타이어 소음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숙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게 말리부의 이 정숙성이 이렇게 좋을 줄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 정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스팔트로 들어오면은 더 좋아지고요. 이렇게 정숙성이 좋은 이유가 일단 저 엔진 그러니까 6단으로 지금 80km로 달리면은 회전수가 1500rp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터빈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아주 부하가 적은 상태로 달리는 거죠. 이러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방음이 잘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렸을 때 상대적으로 좀 바람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말리부는 차체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급에 가깝죠. 그리고 차체 중량도 1.4톤이 넘고, 그런데 엔진 배기량이 1.5 터보긴 해도 1.5리터면은 좀 동력 성능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요즘에 터보 기술이 좋긴 좋습니다. 지금 이 엔진의 저속 반응도 좋지만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차가 확실히 아무래도 배기량이 적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왁 하고 이렇게 확 하고 치고 나가는 맛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조금씩 밟았을 때 이런 반응은 되게 좋지만 꾹 밟으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렇게 힘을 순간적으로 확 받아서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의외로 속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말리부의 1.5L 터보는 가솔린 엔진으로서는 또는 또 아무리 터보를 탑재했다고 해도 회전수 사용하는 게 되게 낮아요. 최고 출력이 5400rpm 나오는데 1단과 2단은 5400rpm까지도 안 써요. 특히 1단의 경우에는 급가속을 했을 때 1단의 경우에는 5000rpm 이전에 변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단에서도 뭐 5100? 이 정도에서 변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5400 정도에서 변속을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회전수를 되게 낮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인데 이렇게 낮게 쓰나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성능은 좋으니까 상관은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리부 1.5 터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하고 이게 지금 급가속이거든요. 확 하고 치고 나가는 맛은 적은데 굉장히 또 속도가 꾸준하게 올라가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은 SM6 1.6TC가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말리부 1.5 터보가 약간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리부 1.5 터보가 은근히 끈기가 있게 나가는 편이죠. 코너링 성능도 좋아졌어요. 차가 상하 바운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또 코너 돌면은 잘 돌아요. 지금 가속 페달 계속 끝까지 밟으면서도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제어가 좀 잘 들어가죠. 와, 저 쉐보레 타면서 이렇게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서 코너링 돌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전 같은 저런 코너링 램프, 내리막 램프는 이게 어느 차나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코너링 환경인데 이 차 잘 돌아요. 특히나 이 차가 좀 전장인 긴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코너링 성능이 꽤 좋다고 하겠습니다. 제어가 조금 일찍 들어가는 면이 있긴 해요. 현대 최근에 탔던 뭐 아이오닉이나 니로에 비해서 코너에서 좀 더 제어가 좀 더 일찍 들어가고 좀 더 출력을 조금 더 줄이는 면이 있긴 한데, 뭐 이 차는 이제 차가 크잖아요. 납득할 만한 그런 세팅이죠. 저 지금 이 코너 지금 세 번째 도는데 말리부로 속도 한 100 정도로 지금 한 110 정도 닿고 있습니다. 말리부가 코너에서 차 던지면은 차가 좀 길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좀 성향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이 차선으로 딱 그 방향 조향만 좀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갖고 잘 돕니다. 지금 이 차는 이제 동력 성능, 코너링 성능까지 제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뭐라 그럴까, 이 차가 길지만 운전의 재미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속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리부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수동 모드가 있긴 있는데 D 모드에서는 안 되고 이 기어 레버를 1로 내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동 모드를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리부, 그러니까 D 모드 기준으로 급가속을 하면은 회전수 되게 낮게 쓰잖아요. 뭐 5,000, 5,200, 5,300 이렇게 낮게 쓰는데 이 지금처럼 수동 모드로 가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 임의대로 회전수를 쓸 수가 있죠. 지금 6,500rpm에서 자동으로 이게 퓨얼 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D 모드로 하면은 그러니까 회전수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넘어가는데 GM의 이 자동 변속기는 그러니까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회전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00rpm 한 6,000rpm 이 정도만 돼도 이 토크 하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 이상 회전수를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 일단 변속기 좀 약간 좀 재밌는 게 이제 달리다가 수동으로 이거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면은 실제로 회전수가 안 돼서 실제로 기어는 안 내려가는데 이 인디케이터의 숫자만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말리부는 고속 안정성도 많이 좋아졌어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상하 좀 바운싱이 있긴 한데 뭐라 그럴까, 이 차체가 노면에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운전자는 고속으로 달릴 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감각이 고속으로 올라가면 감각이 없어지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속으로 달려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지금 이 고속으로 달릴 때 무슨 이 차가 독일차가 아니라 하여튼 예전에 독일 차들처럼 단단하고 착 달라붙는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뭔가 약간 좀 현대차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나온 그 현대차들처럼 물렁물렁하면서도 이렇게 잘 붙어있거든요. 그거랑 좀 감각이 좀 비슷하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엔진 소리도 괜찮은 편이에요. 가속할 때 이렇게 나직하면서도 그렇다고 음량이 또 크진 않고요. 와, 지금 좀 속도 높게 하니까 뒤가 저쪽으로 확 밀리는데 그것도 잡네요. 이 말리부 1.5 터보, 그러니까 올류 말리부 코너링 좋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딱 90이죠. 이 상태로 연비를 보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보통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거 지금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제가 평소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저 구간에서는 20이 넘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 그러니까 이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연비가 괜찮은 편이죠. 제가 맨날 하는 구간에서 하면은 보통 한 20 넘고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약간 내리막 같은데 지금은 21, 22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110으로 하면 좀 많이 떨어져요. 110으로 하면은 한 15에서 리터당 15에서 18km 정도 순간 연비가 찍힙니다. 그리고 말리부의 경우에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이 조향 제어 장치도 있어요. 조향 제어 장치를 이제 실행을 하려면은 이 스포크에 있는 이 차선 표시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조향 장치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꼭 크루즈 컨트롤, 만약에 크루즈 컨트롤 해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깜빡이를 안 켜고 이쪽 차선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터가 이렇게 옆으로 보내는 힘을 전해줘.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키면 만약에 실행을 시키면 이 상태로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선에 맞춰서 이렇게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을 하고 이 스티어링 휠을 조절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 말리부의 시스템이 이렇게 비싼 차들처럼 제어가 좋은 건 아니라서 이 차선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은 차가 별로 없는데 차가 많은 상태에서는 이 기능 사실 쓰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좀 민폐가 될 수가 있죠. 지금도 조절을 하는데 타이어가 차선을 무른 상태에서야 조절을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죠. 보다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어저께 따로 찍은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없는 거보다야 100배 낫죠. 이 상태면은 지금 ACC가 없거든요. 이 차는 ACC가 없는 상태니까 자동으로 가감속 기능만 빼고 나머지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 기능이 지금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리부 가격표 보시면은요, LTZ를 구입을 하셔도 ACC가 있는 패키지를 따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 좀 약간 짜증나죠.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조향장치가 있으면 보통 ACC도 그냥 다 같이 있는데 그걸 또 빼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또 ACC가 없이 이것만 있으면 좀 허전해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차가 많아서 크루즈 컨트롤만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자동으로 가감속 기능이 있는 ACC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따로 그것까지 원하시면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기능 필요 없으시면 그냥 아예 안 구입을 하셔도 되고, 말리부 속도계 오차가 좀 있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90km와 110km에서는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속도계 오차가 좀 있는 편이에요. 보통 90에서 한 90에서 90km와 110km로 이렇게 맞추면은 보통 한 6km, 7km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이 속도에서 다른 차들은 이 정도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말리부는 좀 속도계 실제 내비게이션 속도와 좀 차이가 있는 편이죠. 반면에 이 고속으로 올라가도 이 오차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좀 재밌어요. 보통 속도가 비례해서 그 오차도 점점 커지는데 이 말리부는 그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 계기판 속도로 226km였을 때 내비게이션에 219km 찍힌다는군요. 그러니까 7k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10km일 때나 226km일 때나 그 오차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또 모니터가 이 내비게이션이 좀 또 약간 특이한 게, 요즘에 언제부터인지 한 2-3년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이 OEM 내비게이션에는 이 차량 속도 표시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요즘 제가 시승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여기 속도 표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이나 구간 속도 거기서나 나오지 안 나오는데, 지금 말리부의 내비게이션은 계속 나와요. 이거 좋죠. 저 그거 요즘에 그거 안 나와서 좀 불만이었는데 이거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에 찍히는 이 차량 속도는 199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요. 199까지밖에 표시가 안 되니까 그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핸드폰 내비게이션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말리부가 장점이 되게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장점이고, 단점은 뭐 거의 찾기가 좀 힘든 수준입니다. 저는 제가 쉐보레를 시승을 하면서 차 참 괜찮네, 잘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쉐보레 이 말리부의 경우에 차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되게 두루두루 만족합니다. 뭐 장점 일단 우선적으로 꼽아보자면, 일단 엔진 같은 경우에는 1.5L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확 하고 치고 나가는 맛은 적은데 꾸준하게 올라가고요. 특히 저속 반응이 좋아서 시내 다닐 때 또는 일상 영역에서 아주 뭐 운전 편의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 많은 이
GM의 6단 변속기의 경우도 내부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잘 붙고, 그리고 하체도 승차감과 코너링 전부 다 만족을 하는 세팅이고요. 전자장비도 스포티하게 세팅했습니다. 저 코너링 성능 영상 보시면은 꽤 좋아졌다라고 스포티하다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급에는 없는 이 조향 보조 장치도 장점이고요. 물론 뭐 단점만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장점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단점의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좀 빨리 달리고 급제도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니까 잡소리가 생겨요. 잡소리가 지금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 A필러 쪽, 그러니까 양쪽 A필러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갈아서 소리가 나고 있는데 소리가 크진 않지만, 원래 잡소리란 게 소리가 조금 해도 되게 잘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질의 차이죠, 음질의. 그러니까 이 저 A필러 쪽, 양쪽 A필러에서 지금 번갈아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녹음은 안 되겠지만 번갈아서 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 기어 레버 주변에 도어 트림에서도 간헐적으로 잡소리가 납니다. 물론 이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뭐 뽑기 운이 어느 회사든지 뽑기 운이 있어갖고 이건 뭐 시승차만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리부 타고 난 느낌이 어떠냐면은 SM6 탔을 때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차가 뭐 성격이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차가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현대가 좀 이렇게 당황스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SM6와 말리부 이전만 해도 솔직히 막말하고 땅 짚고 헤엄치겼죠. 상부성이 게임이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SM6랑 말리부는 차가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뭐 소나타 K5보다 더 낫다,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품성 또는 일정 부분에서는 더 나은 그런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느 차를 선택을 하셔도 그렇게 후회가 되는 선택은 아닐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올류 말리부는 여러모로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로써 올류 말리부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